정치가 이제 경제를 흔들 거다라는 어떤 우려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사실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슈퍼 엔저 자체를 이제 좀 종료시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당초는 이제 7월달에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 자체가 돌변을 한 부분들이고 굉장히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러한 얘기를 한 것도 사실상에 보게 되면 결국 정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업종이 바뀌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시장에 반영됐고 시장으로 하여금 좀 변동성, 불확실성을 좀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 폴리코노미 현상 자체가 조금은 좀 심각한 수준까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아닌가.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IM증권 네.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님.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너무나 그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예. 워낙에 뭐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네 시장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지난주는 조금 더 정신없이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예, 뭐 저희도 네. 좀 뜻밖의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전개된 것 같고요. 사실 하루에 이렇게 뭐 10% 넘게 주식시장이 급락한다라는 거는 뭔가 심각한 위기가 사실 터지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어떤 하락폭 자체가 나오지 않는 어떤 특이한 경우라서 좀 당황스러웠고, 뭐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조금 이제 공포가 좀 진정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충격이 경기 충격이냐 아니면은 유동성 충격이냐라는 부분에서 완전 후자 쪽 유동성 충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물론 이제 뭐 고용지표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좀 발생은 됐긴 했지만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 뭐 침체를 우려할 정도 또 연준이 서둘러 나서서 뭐 비컷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그러면 왜 주식시장이 좀 갑자기 붕괴를 했느냐라는 부분 말씀드린 유동성 충격. 그게 뭐 지난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뭐 많이들 하셨을 네네. 거고 저도 뭐 이전부터 이제 엔화가 좀 강세가면서 조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결국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워낙 사실은 아직도 사실 많은 상황들이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좀 그럴까요? 좀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할까요? 뭐 이러한 현상들 자체가 충격으로 좀 온 것 같고 다행스럽게 이제 뭐 일본 은행이 사실은 이제 서둘러서 봉합을 하기 위해서 뭐 긴축 기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되돌림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은 것 같고요. 근데 향후에도 사실은 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은 좀 그래도 좀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어떠한 그 충격이 사실은 있었지만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은 다 완전히 소진됐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청산됐다라고 좀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 네.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건 이제 그 엔을 가지고 이제 달러를 이제 투자하는 달러엔 캐리 트레이드 지수인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 22년 요때부터 사실은 엔 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상당 부분 활성화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엔이 강세가 되면서 어느 정도 청산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이제 본격화된 시점의 환율 레벨대가 한 110엔에서 120엔 레벨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6엔 네. 정도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엔이 이제 강세로 됐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에 또 추가적인 청산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상당히 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과거 얘기하기 전에 이전과 네. 사실은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좀 변했다라고 좀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ETF 시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장에 좀 쏠림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면 이제 좀 좋은 주식으로 이제 쏠려서 이제 자금들이 가고 그것이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면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뭐 우리가 알고리즘 매매도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펀드 투자라든지 이런 간접 투자가 사실은 대세였지만 지금은 뭐 주식도 하시겠지만 ETF라든 어떤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의 어떤 직접 투자를 사실은 좀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 뭐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조금 이제 가속화시키는 또 낙폭 자체, 또 변동성을 좀 키우는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 좀 시장의 모습이 좀 변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내신 이 보고서들 몇 가지 저희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리코노미 참사와 변동성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폭락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원인 중 하나가 이 폴리코노미 리스크다라고 예. 명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예, 뭐 저희가 연초부터 이제 올해 대선이나 뭐 네. 총선이 많으면서 이제 정치가 이제 경제를 흔들 거다라는 어떤 우려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사실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은 일본은행이죠. 일본은행이 그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는 좀 일찍 서두르면서 좀 시장이 이제 애니 약세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실 NK 트레이드 청산이 사실은 있었는데 사실 그 배경을 조금 보게 되면 일본 정부가 특히 이제 기시다 내각이 9월 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이제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슈퍼 엔저 자체를 이제 좀 종료시켜야겠다, 되돌림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개적으로 일본 은행에 사실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라고 이제 압박을 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제 7월달에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 자체가 돌변을 한 부분들이고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 자체가 결국 이제 경제 문제를 휘두른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우에다 총재죠. 우에다 총재도 사실은 그 금리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보게 되면 이제 그 일본의 금정위가 개최되고 금리가 올렸을 때 엔화가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보다 이제 우에다 총재가 이제 기재회견을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엔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제 그 강세를 몰고 갈 수 있는 이제 발언을 이제 내놓으면서 시장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거기에 이제 배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그 정치권의 어떤 입김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우에다 총리도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은행의 독립성 자체가 다소는 좀 뭐 훼손됐다고 할까요? 뭐 그러한 것들이 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폴리코노미 어떤 리스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이제 뭐 요번 그 주가 폭락의 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러한 네네. 얘기를 한 것도 사실상에 보게 되면 정치 문제가 결국 정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업종이 바뀌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시장에 반영됐고 그것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부상을 하면서 그 열기 자체가 또 식은 부분도 없지 않아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이라고 보면 뭐 중국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정치적인 문제 자체가 너무 이제 주식이나 경제에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지난 그 주말에 또 지난 그 금요일 날인가요? 주말에 나왔던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금리 결정에 참가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미 연준의 회의.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달라. 네, 발언권을 달라는 건 네. 결국 이제 금리 네. 정책에 참여하겠다라는 얘기여서 과연 이제 이 정도까지 그 정치적인 어떤 색채가 이렇게 그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물론 이제 무시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각국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 하여금 좀 변동성, 불확실성을 좀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 폴리코노미 현상 자체가 조금은 좀 심각한 수준까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아닌가 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안 하겠다. 예. 독립성에 관여를 또 안 하겠다고 해서 네. 굉장히 좀 차별된 양상을 주말 동안에 보였었고 그 부분이 또 시장이 좀 화제가 됐었죠. 그런 가운데 이 폴리코노미 현상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 아주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초가 돼서 연결로 해서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는 이런 현상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좀 확산될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예, 뭐 일단 중국도 사실 중국을 요새 보면 잊어버린 시장 같습니다. 아무도 중국의 뭐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나와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아니 지난주 그 글로벌 폭락에서도 중국은 좀 비껴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중국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뭐랄까 시진핑 그 집권 체제 자체가 워낙 확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중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게 명확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된 듯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러한 현상들 또 우리가 11월 이제 대선에서 뭐 지금 누가 되느냐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네네. 부분들이 있지만 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 당선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잠재한 상황들이고요. 물론 해리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을 경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정책적 변화도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2016년 이제 17년이죠. 17년에 이제 취임을 하고 경험을 했지만 트위터 이 네. 장세가 또 이제 지금 이름은 뵙긴 하겠지만 그 당시 보면 트위터를 매일 아침에 보면서 그것에 따라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출렁출렁거리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다시 더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하튼 지금 모든 국가들의 경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취약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 한마디,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 또 정책적인 변화 이러한 것들의 시장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더구나 유동성이라는 게 뭐 부족한 게 아니라 상당히 넘쳐나면서 이게 뭐 좋을 때는 확 쏠렸다가 또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을 때는 확 빠져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더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 거기에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가 더 더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요동을 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잠재적인 위험으로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가 시장을 뒤흔들었던 침체 위험, 침체 우려입니다. 이게 한 주 동안에 엄청나게 이 침체에 대한 의견도 롤러코스터를 겪었던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 온 것처럼 바로 뭔가 긴급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시장이 반응을 하다가 주 후반 들어서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뭐 긴급 회의를 할 필요, 비컷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내용들도 주 후반 들어서는 또 많이 나오면서 진정세를 보였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확하게.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지금 미국이 뭐 경기 침체에 갈 정도의 그런 악화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뭐 FMCA도 그랬고 뭐 고용시장의 냉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변수가 이제 주간 실업 청구 코스다라는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원래 좀 선행성을 좀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조금 이제 예상보다도 좀 안정을 보였죠, 사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우리가 냉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냉각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냉각이 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나 화면에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파란색에 이제 역추로 나서 이제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수를 보게 되면 대충 한 36만 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3만 건 정도 보이고 있으니까 한 10만 건 이상의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괴리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악화의 정도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샴 룰에 대해서는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이게 통계 어떤 규칙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노동시장의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과거에는 이제 노동 그 공급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았던 시기였고 그래서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비해서 노동시장 타이트함 자체가 상당히 뭐 느슨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 하나의 어떤 상승만을 가지고 사실 노동시장 전체를 평가하는 데는 이전의 어떤 구조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좀 저희가 노동시장 이 부분이 뭐 경기 침체를 좀 갈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오히려 사실은 제일 우려가 됐던 부분 자체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제가 이제 꽂힌 단어가 이제 AI 캠즈라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가 되겠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AI 캠즈. 네. 이게 신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을 이제 이루는 건데 우리가 뭐 경제로 보면 소프트 패치 뭐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듯이 우리가 어떠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초기에 얼리 어댑터들이 이제 막 이제 사고 하면서 이제 그 수요 자체가 이제 늘어나다가 이게 이제 어느 일정 시점 가면은 이제 좀 대중화 단계를 거치면 어떤 좀 일시적인 정체 현상이 좀 있는다라고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번에 그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그 폭락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AI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결국 AI에 대한 어떤 수요의 정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의 어떤 우려감 자체가 사실은 경기 침체보다는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만약 전실화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요 화면에 그
그 그림 그 막대 그래프하고 이제 선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 중에 보고 이게 이제 미국의 전기차 이제 판매입니다. 전기차 판매를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상당히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이 뚜렷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확 열기가 bus었다가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조금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보급률 자체가 상당히 정체가 된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AI에 대해서 우리가 확 달라붙었다가 이게 좀 수익성이 이제 정말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도 나왔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향후에 정말 이제 AI 캠즈와 관련된 이 리스크 자체가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좀 해소가 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미국 경기의 흐름에도 결국 가장 큰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아직도 뭐 미국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뭐 이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미국의 좀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양호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일부 AI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좀 일시적인 어떤 정체 현상이 아닌가. 지금 미국 기업들이나 이러한 쪽에서 보면 여전히 그 신기술과 관련된 쪽에 투자 자체를 여전히 확대를 하고 있는 네. 부분들이어서 이 AI 캠즈화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 캐즘이라는 단어는 특히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돼서 워낙에 수요 정체 예, 이런 예. 부분들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 부분이 AI 쪽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예.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 근데 전기차와 AI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요거는 정말 초기 단계이고 전기차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요 정책 캐즘이기 때문에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예, 예. 피부로 닿는 AI는 아직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캐즘이라는 게 빨리 올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성격이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B2C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하고의 어떤 관계인 상황들이고 아직까지 AI 쪽은 B2B. 그러니까 네.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지금 거래 네. 관계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뭐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고 가는 부분들이어서 뭐 인프라 칩.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네네. 소비자들 자체가 상당 부분 체감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 간에는 상당 부분의 어떤 그 거래라든지 어떤 뭐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일정 부분 AI 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요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 자체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 그렇게 딱히 뭐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은 없긴 하지만 상당 부분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기업 사이드 쪽에서의 수요 자체는 여전히 왕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초기에 상당 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 했고 앞으로 되긴 하겠지만 이제 상당 부분 투자가 진척되고 난 이후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 슬슬 이제 수익성이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고민을 하고 정말 수익성이 있는 거야라는 어떤 이제 뭐 반론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 조금은 AI 사이클 좀 들어간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뭐 아직은 근데 저희가 뭐 이것이 이제 과거 IT 버블처럼 뭔가 허상도 없고 이제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간의 어떤 투자 대비한 이익. 네.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에서도 네. 우리가 의문을 서로 네. 주고받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에 확인되는 걸 보면 여전히 수요가 좀 살아있다라고 네.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느꼈고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시장이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계기가 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뭐 이제 대중화된 네. 어떤 제품이 나오면 상당히 그게 가장 좋은 어떤 시그널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제 말씀드린 이 구조 자체가 B2C 어떤 모습보다는 B2B 모습들 자체가 더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빅테크 쪽의 어떤 자본 지출, 이러한 쪽의 어떤 투자 지출 자체가 여전히 왕성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뭐 실적 시즌이 나오나 이럴 때 좀 보는 게 사실은 좀 유용한 모습.
지표가 아닐까라는 쪽에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엔화 가치의 굉장히 급속한 변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때마침 이 많이 올랐던 네.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좀 시기가 맞물려서 네. 일어나면서 네. 엔화 가치, 엔화의 청산, 엔캐리의 청산 이런 부분이 몰렸다, 네. 맞물렸다. 굉장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갖게 만든 시장 분위기였거든요. 지금부터 시장이 지난주에 후반 들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기미를 보였다고 쳤을 네, 때 네, 네. 이번 주부터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이 있어야 좀 확 회복되는 기미를 조금 더 강하게 엔화 봐야 됩니까? 뭐 아니면? 일단 네. 엔화가 일단 여전히 좀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아볼까요? 지금 140대 일단 중반이라고 130도 네.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 또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 142엔 정도까지 네. 떨어졌는데 일단 시장은 한번 뭔가 이 숫자가 바뀔 때마다 네네. 조금 심리 자체가 이제 불안을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130엔 정도에 다시 그것이 이제 다시 떨어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또 한번 이제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그 영향이라는 것이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강도 자체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상당히 청산이 됐다라는 것이 저희가 뭐 각종 지표 또 이제 그동안 뭐 가끔가다 제가 와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엔화의 그 쇼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엔화의 어떤 약세를 사실은 그 기대를 걸고 그 엔화의 그 약세 포지션을 했던 그 포지션 자체가 지난 2주 동안 급속히 청산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 청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엔화가 강세가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어떤 그 부작용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좀 시그널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 다행스럽다는 표현을 좀 쓰긴 좀 그렇고 이제 일본이 좀 대지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것이 이제 다행스럽게 지나가면 뭐 저희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당분간은 이 일본 그 지진에 대한 우려 자체도 엔화 강세 자체를 상당 부분 제약하는 요인으로 좀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화가 130엔 설사 가더라도 어느 정도 충격 자체는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이제 좀 완충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실제 엔화가 130엔에 당장 가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말씀드린 일본 정부의 어떤 모습들 자체가 이미 손바닥을 한번 뒤집은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강세로 이제 원했다가 네네. 이제 그것이 너무 충격이 크니까 다시 한번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이제 조금은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러한 일본의 어떤 네. 어떤 자연 환경, 자연 어떤 그 리스크 자체도 일단 엔화 강세 부분을 조금은 이제 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할 텐데 지금 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조금 애매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표를 확인한다, 경기 침체를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에도 여러 가지 지표를 사실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너무나 높게 너무나 낮게 나와도 지금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예, 지금 여러 높게 가지로. 나와도 시장의 네. 관심 자체는 물가에는 이제 별로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된 네.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도 뭐 연준이 그래도 금리 내려주겠다는 어떤 심리가 있을 거고 낮게 나오면 오히려 뭐 또 거기에 뭐 빚것이라든지 이러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물가 리스크 자체는 이제는 조금 잊어지고 가는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가가 그렇게 시장에 큰 탄력을 주기는 사실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결국 좀 시간이 가면서 결국 이 지표 미국의 어떤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 또 AI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수요의 일시적인 둔화 이러한 것들이 기우였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확인되면서 지금 네. 위축되었던 유동성 자체가 다시 활성화되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시장에 좀 탄력을 좀 줄 수 있어서 조금은 좀 시장이 탄력을 받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